컨설팅 없이 2년간 수시 원서 썼던 이야기. 수시 지원 이모저모.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9월 13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은 수시 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이야기는 늘 참고만 하시면 되지만 오늘은 특히 가볍게 듣고 힌트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2, 3년이 지났고 제 아이와 주변 이야기를 토대로 떠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니까요. 한두 번뿐인 입시에 누구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드릴 말씀. 컨설팅 받아야 하나? 일단 이 질문에 답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여유가 되시면 한두 번 정도는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저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아이 생기부 거의 외울 만큼 읽어서 과목별, 학년별, 내신부터 세특, 특장점 다 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 이제 취미가 입시 공부였죠. 그리고 남편도 의견을 나눌 만큼 입시 지식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뿐인 입시인데 미련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에 생각지도 못한 큰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 혹 큰 도움이 아니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끝나면 여기저기서 막 후회 섞인 말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안정만 썼다. 이런 건 잘 몰랐다. 등등. 이때의 그 속상하고 힘든 마음은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게 아이 얘기라서요. 그러니까 컨설팅 경험들을 또 들어보면 별거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조금의 미련도 없애고 순순히 입시 결과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충분히 알고 준비를 잘 하셨다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유명 컨설팅 업체들은 진작에 예약이 다 끝났을 테지만 지금 고2, 고1은 내년에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고등에 그 입시에 돈 쓸 일이 정말 많아요. 저학년에 돈 아끼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가서 어느 대학 써야 하나요? 이런 식이면 절대 안 됩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또 알아보시고 마지막 점검, 확인용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설팅 받기 전에 대학교가 어느 정도 추려지면 그 고려 중인 그 각 대학교 입학처에 전화를 해보셔요. 대부분의 대학들 그 입학 사정관님들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어도 미리미리 이제 연락해서 개인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또 7월 그 코엑스 입시 박람회에서도 각 대학 입사관님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대교협 상담도 있고요. 또 서진협, 그러니까 서울진학교사협의회 등 그 진학교사 모임에서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쌤 다 만나서 선배들 입학 성적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충분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처, 입시 박람회 등 여러 루트로 다 알아보시고 마지막에 미련 없이 확인용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위치 파악. 수시 원서 쓸 때 알아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학교 선배들 입시 결과나 지망 학과 내신 성적 결과, 또 입시 일정, 최저 등등.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모의고사에서 아이의 위치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때 위치라는 게 단순하게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 그 수능 성적으로 정시에서 어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서 결정이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날 당일에 어떻게 볼지는 모르는 거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평소 모의고사 성적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어쩌다 더 잘 보고 또 망하고 하는 거지 대부분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의 정시 경쟁력을 위해서 정시에 대해서도 기초는 아셔야 합니다. 저희 엄마들 세대 때는 그 배치표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각 과목 점수를 그 분석기에 넣어서 가능한 학교 라인들을 이제 알아두셔야 하는 거죠. 분석하는 프로그램들 유명한 게 있죠. 코스모스 핌님의 그 고속성장 분석기부터 이투스, 메가 등등 또 윤도영 쌤도 올해부터는 그 모의 지원 서비스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때
정시 알아보는 정도로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더라도 간단히라도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결과 나올 때마다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느 대학 라인들 뭐 공대가 가능하다, 뭐 자연계열, 뭐 인문계열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요. 원서 쓰기 이모저모. 그러니까 원서 쓰는 방법은 아이의 내신과 희망 대학 등 경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겠죠. 그저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정도, 뭐 고려할 것들 뭐 있는지만 알아두셔요. 우선 입시 사이트에 내신 넣기. 일단 3학년 이제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디가 뭐 진학사 등에 아이 내신을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성적 분석, 모의 지원 등을 해보려면 기본적으로 아이 내신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뭐 고2 때 하셔도 되고요. 내신을 넣는 과정도 이게 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이게 아주 스트레스 받으니까 틈나는 대로 성적 나오는 대로 고1 성적부터 천천히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어디가 더 좋지만 저희는 이제 진학사가 편해서 거의 진학사 사이트를 열어두고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 대학 선택해서 넣어두면 학교별 내신이 나오고 그 3개년 결과도 볼 수 있고요. 모의 지원해둔 그 학교의 성적 반영 방법이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볼 수 있고 합격 예측도 해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적정, 소신, 위험, 매우 위험 이렇게 4단계로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저는 그 결제 5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결제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원서 쓸 때 유일하게 지출한 곳이에요. 그리고 전형을 정한다. 학종, 교과, 논술. 교과인지 학종인지 논술인지를 정하는데요. 뭐 이건 아이에게 유리한 쪽으로 뭐 골고루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아이 내신에 따라 달라지죠.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죠, 사실. 그러니까 교과는 내신이 딱 나오니까 뭐 진학사 등에서 알아보기 가장 쉽고 정확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신이 아주 좋아야 하니까 쓰고 싶어도 뭐 쳐다도 못 보는 경우가 많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중간하면 육학종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대략적인 내신과 생기부 경쟁력으로 정하는데 이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정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성적보다 많이 안 좋으면 또 논술을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종 교과만 조금 더 살펴보면요. 보통 학종에서는 이게 하향 안정인지 적정인지 상향인지 참 애매하긴 합니다. 솔직히 적정, 안정 다 떨어지고 상향만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입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신도 이게 딱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자 내신 중에 마지막 몇 명은 내신이 아주 낮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특목고 친구들 몇 명만 들어오면 그 평균 내신도 확 끌어내리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합격자 그러니까 70%, 뭐 80% 내신이 평균 내신보다 높기도 해요. 그러니까 뒤에 몇 명이 평균을 정말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70% 내신을 의미 있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님이나 교수님들이 학교마다 어떤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일정하게 판단을 하시는데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 정성적 평가라는데 정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입사관님이나 뭐 교수님이 담당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심사자가 뭐 통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의 세특이 아주 잘 되어 있다. 뭐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종에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전에는 뭐 독서, 봉사, 동아리, 뭐 생기부에 적는 내용이 많아서 변수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생기부 적는 내용이 많이 줄어서 뭐 점점 이런 경우가 줄고 대신에 이제 내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솔직히 학종은 내신 말고 나머지들은 또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어서 예측이 더 어려운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 관련해서는 예측이 어려우니까 뭐 고등학교 선배의 성적을 많이 보긴 하는데 뭐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학종은 어느 정도 모험도 따르고 그 집집마다 성향에 따라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학종도 평균 이상의 생기부와 좋은 내신이 기본이고 마지막엔 정말 운이 따라야 하는 것 같아요. 교과는 이제 나름 알아보기 쉬운 편이죠. 중상위권 대학들은 그 학종 섞인 교과도 많지만 뭐 지방 의치안도 그렇고 일반적인 학교들은 그 정량적 평가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입시 사이트들의 그 수시 합격 예측도 교과는 이용하기 좋고요.
교과는 대체로 다 잘 맞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년 이전 성적까지 확인을 하고 뭐 대략 감을 잡고 최저가 어떻게 변했는지, 경쟁률은 어떻게 변했는지 함께 봐가면서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부 반영비가 생긴 학교들은 뭐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확인은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최저가 낮아졌으면 이제 합격 내신은 올라갈 것이고, 경쟁률이 낮아지면 또 내신은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내신이 너무 높았으면 또 다음 해에는 또 내신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해서 지난해 높은 성적을 보면 그 자신 있게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내신이 정말 낮은 해 다음 해에는 대부분 많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하니까 뭐 이리저리 유추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뭐 원서 접수하는 때에 최종 알 수 있지만 그 최저의 유무나 최저 변경, 지난 몇 년간의 성적은 미리 알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고 이제 고려를 해야죠. 올해는 많은 대학에서 최저를 완화했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최저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신 나쁜 일반고 친구들은 합격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최저가 좀 쉬워진 학교라면 지난해 50%컷 정도를 올해 70%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저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던 아무튼 많은 친구들이 허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내신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희 내신 나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참 속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중요한데요. 뭐 4합5, 4합6, 3합4, 2합6, 2합7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지원하는 학교 라인에 되도록 최저를 골고루 넣어야 합니다. 그 보통 잘 나온 성적으로 조합을 하면 다 맞출 것 같지만 그 생각보다 최저의 벽이 높아요. 그날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못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의대 교과에서는 최저가 다 높기 때문에 그 최저 높은 학교로만 고르면 그냥 수능날 입시가 다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골고루 지원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저를 골고루 배치해서 다양한 경우에도 합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셔요. 그리고 성향을 정한다. 뭐 안정2, 적정2, 상향2나 뭐 상향3, 적정2, 안정1. 이건 정말 천차만별이죠. 이때도 이제 고려할 게 많아요. 일단 정시로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면 어느 선으로 정할지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시 가능한 수준을 하향으로 정하기도 하고 그 수준 이상을 하향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뭐 정시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굳이 그곳을 수시로 넣지 않는 거죠. 뭐 수능날 너무 못 볼까 걱정이 되고 뭐 절대 재수가 없다. 그런 집에서는 그 정시 갈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을 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건 재수 의사가 있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재수 불사 나는 어느 대학까지 간다. 그러면 안정을 적게 쓰고 적정 뭐 상향을 2개, 3개씩 쓰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각각의 집에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 부모님, 선생님 나눠 쓴다. 뭐 어차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쓰지만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이 중요하죠. 아이가 3개를 고르고 부모님이 뭐 2개, 선생님이 1개 이 정도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역 입시 때는 거의 아이가 고르고 저희 반 선생님이 1~2개를 골랐어요. 그런데 반수할 때는 아이와 저희가 반반 고른 것 같아요. 그 최종 마지막 결정은 아이가 했지만 먼저 저와 남편이 정말 많이 알아보고 선택지 안에서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고3 때는 사실 아이 고집대로 거의 쓴 거죠. 아이 못 당합니다. 특히 저희 애가 이제 좀 까칠하고 고집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반수 때는 이제 전공만 중요한 거여서 아이가 쉽게 합의가 됐었죠. 그때 고3 담임 선생님은 이제 뭐 서성안에서 1개 정도 쓰길 바라셨는데 저희는 그때 하나도 안 썼어요. 그때 서성안 대부분이 이제 전형이 다 잡혀가는 전형이어서 안 썼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이제 나름 분석했을 때 면접은 아이가 어떻게 볼지 모르는 거지만 생기부는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내신 하향 그래프에도 참 간이 부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기타. 기타 고려할 것이 또 많아요. 뭐 면접일이 겹치는지 또 잡혀가는 전형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딱이네 하면서 몇 개를 골랐는데
면접일 그 시험일이 겹쳐버리면 정말 고민됩니다. 1차에 다 붙을 고민을 한다는 게 오버 같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고르셔야죠. 또 전형 중에 많은 학교가 원서만 내고 최저만 맞추면 무조건 수시 합격이 결정이 됩니다. 수능을 잘 봐도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수시납치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알고 그래도 붙여주면 간다 하는 생각으로 원서를 넣는 거니까요. 원서 넣을 때는 제발 좀 수시 납치해주세요 하다가 수능을 잘 보고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모고 극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잡혀가는 전형은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단 그런 전형인지를 그 자체를 모르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는 최저만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정시 지원을 못할 수도 있다. 알고는 지원해야 되는 거죠. 정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합니다. 꼭 확인해 보셔요. 아무튼 수능 후 면접이나 시험이 있어서 수능을 잘 봤을 때 정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 유무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생각나는 수시 관련 이야기를 떠들었는데요. 사실 정작 하려던 이야기도 못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고3이 듣기에는 살짝 늦은 감이 있는 영상이고 고2가 보기엔 너무 이른 영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점검용으로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 동안에 제가 한 일과 가장 고민해야 할 것 등 몇 가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